샵땡 이쪽 보고. 안녕하세요, 샵땡입니다. 이번 영상은 피그미 다람쥐 Q&A인데요. 샵땡 인스타에 피그미 다람쥐에 대한 질문사항을 댓글이나 DM으로 보내달라고 올렸었어요. 이걸 보신 많은 분들께서 DM을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질문도 중복된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다 정리해 왔으니까요. 그럼 댕이랑 저랑 지금부터 같이 보러 가시죠.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자연에서는 2년 정도 사는 아이들이에요. 헤이브리더들의 사례를 찾아봤을 때 사육되는 아이들의 평균 수명은 4년에서 6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람에 의해 사육이 되면서 수명이 늘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식단과 환경을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 핸들링할 때 자꾸 무는데 핸들링이 안 되는 건가요? 핸들링이 된다는 건 손이 공격하지 않는 주체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건데요. 따라서 핸들링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무는 이유에 따라서 다르게 핸들링을 해주시면 돼요. 겨울잠쥐들이 무는 건 보통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위협을 느껴서 세게 무는 경우예요. 이때는 정말 아프니까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시간을 오래 두고 천천히 인내심과 신뢰를 쌓으면서 핸들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기심 때문에 살짝 무는 경우인데요. 사람의 아기들이 궁금하면 뭐든 입에 넣어보듯이 겨울잠쥐들도 입으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먹을 건지 아닌지 하면서요. 이런 경우에는 물려도 아픈 티를 내지 않고 천천히 핸들링을 이어가 주셔야 하고요. 만약 이때 놓치게 되면 물면 풀러나는구나 라고 학습을 해서 다음부터는 점점 더 세게 물 수 있답니다. 그러니 성향에 따라서 핸들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이의 성향은 같이 지내면서 파악을 하시거나 입양하실 때 입양처의 아이 성향을 물어보시고 데려오는 것도 좋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핸들링하다가 탈출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눈에 보였을 때 바로 잡으시거나 안 보인다면 이제 생포용 쥐덫으로 잡으시면 돼요. 끈끈이 쥐덫은 절대 안 됩니다. 생포용 쥐덫은 샵땡 스마트 스토어에도 판매 중이니 구매하실 시선님들께서는 더보기란에 링크 확인해주세요. 물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수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에서 크는 아이들은 주식인 과일과 곤충 이런 곳에서 수분을 얻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사육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수분이 없는 딱딱한 과일 펠렛이나 익스트루전이 주식이기 때문에 물을 반드시 급여해 주셔야 해요. 겨울잠쥐는 탈수에 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니 물 급여는 필수예요. 곤충 잘리면 안 됩니다. 햄스터 사료가 주식이라는데 맞나요? 겨울잠쥐는 과일과 곤충이 주식이고요. 옥수수, 견과류 중심으로 되어 있는 햄스터 사료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주식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먹이와 사료 추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링크 확인해주세요. 사료 고를 때 꿀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성분표를 무조건 보는데요. 조단백의 퍼센테이지, 천연 과일과 마늘 가루의 함유 여부를 무조건 확인합니다. 먼저 조단백 같은 경우는 최소 14에서 30% 사이인지를 확인하는데요. 특식으로 미럼과 같은 곤충 단백질을 급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식 사료의 단백질 평균을 18에서 25%로 맞춰서 급여하고 있어서 조단백의 퍼센테이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일이 주식인 아이들이다 보니 과일이 들어있는지도 무조건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늘가루가 들어있지 않는 제품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제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아지와 고양이에게서도 마늘가루의 급여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고요. 현재 피그미 다람쥐에 대한 직접적인 임상 결과나 연구는 없지만 토끼나 레트, 마우스와 같은 설치류에서는 마늘 투여가 빈혈이나 장기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임상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슈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늘가루가 들어있지 않는 사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뚱뚱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건가요? 어떠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육돼지인지 지방돼지인지. 근육돼지라면 괜찮고요. 지방돼지라면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둘을 구분하냐 하실 텐데요. 활동량을 보시면 돼요. 지방이 많은 아이들은 움직임이 많이 둔하고 없어요. 그리고 살찐 게 느낌이 달라요.
주인을 알아보나요? 주인의 얼굴을 알아본다고 하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냄새로 인지하는 거라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콜링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건가요? 콜링이 된다는 건 아무런 제스처 없이 이름만 불렀을 때 오는 건데요. 사실상 알아듣는 건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저희 집 송금이인 아이들도 아무런 제스처 없이 이름만 부르면 안 나오고요. 이렇게 손을 내밀거나 사물을 이렇게 톡톡톡 치는 소리를 내면 오더라고요. 아마 손으로 미럼을 줘서 핸들링 훈련을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톡톡톡 쳤을 때 오게 되면 보상으로 미럼을 주는 훈련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로 훈련이 가능한 똑똑한 네트들도 이름을 비슷하게 지으면 둘 다 오더라고요. 저희 집 달자매들이 그랬어요. 아이들이 달리, 달루인데 달리를 부르나 달루를 부르나 둘 다 왔었답니다. 따라서 저의 경험상 피그미 다람쥐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산책을 할 수 있나요? 산책을 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동장에 넣어서 데리고 다니는 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꺼내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핸들링이 정말 잘 된 아이들은 괜찮지만 핸들링이 잘 되지 않았다면 밖에서 꺼냈을 때 그대로 잃어버리게 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편백나무 베딩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이전 베딩에 대한 영상에서 침엽수 베딩에 대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피톤치드 성분은 반려동물한테도 권장되지 않고 있답니다. 아직 피그미 다람쥐에 대한 임상 연구는 없지만 마우스나 래트 같은 설치류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베딩평 영상과 영상의 더보기란에 있는 자료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다만 편백 베딩을 선호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훈증 처리된 편백나무 베딩을 권장드리는데요. 훈증 과정을 거친 편백나무는 유해 성분이 크게 줄어들어 향이 거의 없거나 아주 미약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훈증 편백도 피그미 다람쥐에 대한 직접적인 임상 자료는 없어요. 다만 일반 편백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편백나무 베딩을 꼭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훈증 처리가 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햄스터 모래 목욕을 써도 되나요? 집에 이미 있다면 놔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목욕모래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이라서 굳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사육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활동량이 많다 보니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높으면 높을수록 낙상사고에 대비해서 베딩을 더 많이 깔아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아크릴의 경우는 두께가 얇기 때문에 두께와 가로, 세로의 규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높이만 높아질 경우에는 전도나 휨, 흔들거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제 측판이 높아지는데 중간에서 잡아주는 무언가가 없으면은 힘과 흔들거림은 무조건 발생돼요. 이런 현상은 아크릴보다 두꺼운 목재에서도 충분히 발생이 되는데요. 그러니 높이가 높은 사육장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케아 바게보와 같은 철제 사육장을 사용하시거나 아크릴 사육장이더라도 벽에 고정을 시켜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시거나 아크릴 전용 흰방지 철물 또는 이제 흰방지 보강대 있어요. 그런 보강대가 설치되어 있는 제품으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크릴은 정사각이 내구성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피그미 다람쥐 입양 전인데요. 새끼를 보고 싶어서 한 쌍을 입양하려고 합니다. 같은 곳에서 같이 키우면 되나요? 그리고 임신 횟수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몇 주 차에 데려오시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우선 같은 곳에서 키우시는 거는 7주 이하예요. 그리고 아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암컷이랑 수컷의 합사는 계속될 수는 없어요. 수컷이랑 공동 육아를 하는 경우는 극소수고요. 수컷이 암컷한테 계속 메이팅 시도를 하려 하기 때문에 어미가 아기를 키우기에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카니발리즘이 일어나니까요. 합사는 계속될 수는 없답니다. 그리고 임신 횟수나 기간, 논문이나 저널에 의하면은 임신 횟수는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기간은 21일에서 32일이 평균적이라고 하고요.
암컷의 건강을 위해서는 되도록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아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또한 암컷의 건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브리딩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피그미 다람쥐 Q&A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제가 여길 보고 안녕해줘. 안녕.